네, 반갑습니다. 사문이 먼저다 강재입니다. 우리 헤드마스터 NZ 2강이 되겠고요. 16번부터 30번까지 안 풀어오신 분들은 지금 잠깐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고 들어오시고요. 저랑은 16번부터 바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빨리 넘겨. 16번 우리 16번 볼게요. 자, 16번부터 자료 수집 방법인데, 자, 갑은 유연근무제가 직장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땡땡 회사가 사원들 중 10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실시한 면담 자료집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됐죠. 밑줄 볼게. 네모 땡땡 회사가 실시한 면담 자료집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됐죠. 얘는 문헌연구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헌 연구법을 한 거고, 이 문헌이 이제 면접법으로 조사된 문헌 연구법이죠. 기억 2차 자료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맞고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표시되는 건 질문지법, 그다음에 면접법이 되는 거고, 사실 얘는 그냥 틀린 게 우리 문헌 연구법에 연구 대상자가 어딨어? 이 자는 사람 할 때 자거든. 문헌이 어디가 사람이야? 그냥 틀린 거예요. 지금 양적, 질적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헌연구법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문헌을 해석하거나 그럴 때 개입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높은 건 이제 질적 연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냐라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17번으로 넘어갈게요. 17번 자수방 A랑 B를 불러주시면 되는데, A가 활용한 사례를 보시면은 갑은 경기 침체로 인해 사람들의 정신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경기 침체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연구하기로 했는데, 갑은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 자료 밑줄 좀 볼게요. 기존 연구 자료. 기존 연구 자료를 모아 정신질환의 종류를 범주화해서 결론을 도출했다. 얘가 문헌연구법이죠. B는 을은 한 국가의 소수민족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향을 축제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했는데, 직접 이동하여 소수민족의 역사, 문화 등은 심층적인 정보를 함께 생활하며 밑줄, 얘가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래서 기억 A는 문헌연구법은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참여관찰법이죠. 틀렸고요. 2번 문헌연구법은 기존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거 맞습니다. 디귿 B는 참여관찰법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허용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 너네들 학교 생활을 좀 연구하겠다 그랬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너네가 무슨 문제지 푸는지, 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지, 매점에서는 주로 어떤 빵을 처먹는지, 이런 거를 너네 동의도 안 하고 구하겠대. 그러면 너네 싫을 거잖아. 이렇게 나처럼 착하게 생기고 좀 호감인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참여관찰법을 하는 게 좋겠죠. 저희는 맞는 내용이고요. B는 참여관찰법은 언어적 상호작용 필요 없습니다. 답은 니은 3번이에요. 18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얘도 지금 A, B, C가 각각 문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A, C는 언어적 수단에 의존한대요. 언어적 수단에 의존하는 거는 참여관찰법은 아니잖아. B가 지금 참여관찰법이고요. 그 다음에 C는 통계 처리에 유리하대. 그러면은 C가 지금 양적 연구는 질문지법이잖아. 근데 그게 거짓이래요. 그럼 C는 질문지법이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인 면접법이 되는 거고요. A가 질문지법이 되는 거지. 1번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고요.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것은 질문지법입니다. 3번 문맹자를 한 연구가 곤란한 것은 질문지법인데 C는 면접법이죠. 4번 A는
질문지법은 언어적 도구 이외의 방법을 통해 자료수집이 불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요. 5번 B는 참여관찰법은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없냐. 자, 지금 주관적 인식이 나왔죠? 주관적 인식. 얘는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이 다 가능해요.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은 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도 좀 찾아주시면 되는데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연구는 양적 연구죠. 그래서 지금 B가 양적 연구, D가 양적 연구, 나머지는 질적 연구고요. 응답이 필수적인 거는 이제 양적 연구 중에서는 질문지법이죠. 그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관찰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죠. 요구되지 않죠. C가 이제 참여관찰법, 얘가 실험법, 얘가 이제 면접법이 되면서 기억은 예, 실험법은 아니요가 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19번, 13번, 아니 3번 3번 B는 실험법은 생생한 자료는 우리 참여관찰법의 특징이었죠. 4번 C는 참여관찰법은 계량적 분석이 용이한 거는 우리 양적 연구잖아. 근데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죠. 5번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용이한 거는 질문지법은 아니죠. 질문지법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19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20번으로 넘어갈게요. 뭐가 이렇게 길어? 근데 이제 문화의 속성 파트에서 나왔던 것 중에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보시면은 갑, 정, 무만 옳은 사를 제시했대. 그래서 연결을 좀 해보시면은 어디 갔어? 파란색 분필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갑, 정, 무만 옳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게. 갑, 정, 무. 그래서 지금 해당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봤더니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땡땡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최근에 치러진 모의고사 성적표를 수집했대. 이거는 문헌연구법이죠. 내가 수집한 게 아니잖아. 기억이지 문헌연구법이고요. 그 다음에 땡땡 지역 소방관들의 직업 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한 소방서에서 일주일간 같이 생활하며 그렇기 때문에 니은 이제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에는 질문지법의 사례가 들어오셔야 되고요. 병은 을은 기억, 그러면 을은 문헌연구법의 사례를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병은 니은 참여관찰법에 해당하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기억은 문헌연구법은 정서적 교감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연구 대상 자가 없다 그랬잖아. 2번 니은은 참여관찰법은 2차 자료 수집에 활용되는 거는 문헌연구법이죠. 3번 백색 소음의 유무가 작업 환경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직장인들 중 한 집단에만 소음을 듣게 하는데 이게 지금 인위적 처치를 가한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실험법의 사례가 나타난 건데 가에는 질문지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지역 인재 선발 제도에 대한 수험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 중 10명을 선정하여 공정성과 찬반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면접법이죠. 그럼 나에는 문헌연구법에 들어가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인가 봐요. 가출 청소년들의 일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출 청소년 모임에 참가하여 관찰하였다. 이게 좀 참여관찰법이죠. 다에는 참여관찰법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1번으로 넘어갈게요. 21번. 네, 21번을 보시면은 이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은 정말 킬러로 만들려면 킬러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최근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한 적이 없기는 한데 한번 봅시다. 자, 부모님 중 학력이 높은 분의 최종 학력을 물어보면은 이거 이제 부모님이 2명이더라도 그 중에 더 높은 사람만 찍으면 되니까 한 명만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졸이야, 고졸, 대졸, 대학원졸. 그래서 이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없기 때문에 포괄성 있게 잘 만들었고요. 2번 학습에 사용하는 기간은
시간은 이게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야? 얘들아 찾아봐봐.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얘는 이제 기간을 명시해주지 않았죠. 기간. 그래서 하루 동안 얼마냐, 일주일 평균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시간 이상은 누구나 공부를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아닌 애들도 있죠. 대기. 기간이 나오지 않으면 모두가 4번을 찍는.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 주로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가. 인강, 학원, 과외, 학교 수업, 학습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얘도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첫 번째는 포괄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AI를 활용한다. 이럴 수가 있잖아. 그 유튜브 광고에 그 구글 제미나이 광고 아세요? 그 구글 제미나이 광고 보면은 그 타자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알죠? 그 올데이 프로젝트 거기 타자니라고 있잖아 멤버. 걔가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러면서 갑자기 그 한국사 책에 있는 무용총을 갖고 랩을 만들어 달래. 그리고 구글 그 제미나이가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용총 그림이 갑자기 이렇게 벌떡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면서 랩을 해요. 그런 게 있어. 그럼 공부에 AI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학원도 나가고 과외도 하는데 애들한테 학습지를 풀리거든요. 응? 그러면은 주간지가 나가겠죠. 주간지. 그 학습지잖아. 응? 학원에서 주간지 사용하죠. 그다음에 내 과외 학생들한테도 학습지 사용하죠. 응.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인강 틀어주는 경우도 있죠. 학교에서 인강 틀어주는 경우 없어? 우리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인강을 틀어준 적이 있었다고. 응?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호 배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학원 다니는 애들, 야 너네 현강 듣는 애들 있니? 현강 듣는 애들 너네 강사마다 다 주간지 남주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얘도 이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 최근이라는 표현이 문제야. 최근이 언젠데? 응? 일주일이야? 뭐 3일이야? 뭐야?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게 되었거나 한 개, 앞으로 하고 싶은 한 개. 총 2개를 물어봤죠? 그래놓고 한 가지만 적어달래. 이게 뭐 하는 거야? 2개를 물어보고 1개만 대답해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은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랑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를 얘기하는데 1개만 대답해. 그럼 뭐 음식이 스포츠야? 그럴 순 없잖아. 나는 라켓에 구운 삼겹살이 좋아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선택지. 이건 이제 3번 질문에 있었고요. 한 가지 질문에서 2가지 사항을 묻죠. 이게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응답이 필요한 정보가 빠져있냐. 그죠? 얘도 지금 2번이랑 4번에 해당합니다. 답은 기니 B 4번이고요.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는 않았어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이제 뭐가 하나가 딱 정해지는 게 없어서 그냥 선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A가 실험법, B가 질문지법이면 이제 C가 뭐야? C가 면접법이죠. 그러면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면접법이랑 질문지법이니까 B랑 C가 얘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면 나에 들어가면 B랑 C 중에 B만 얘라 그러잖아.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니은 B가 면접법, C가 질문지법이라면 이제 A가 실험법이 되는 건데, 자료수집 과정에서 통제 수준이 가장 높은 방법인가는 실험법에만 해당하죠. 그래서 A에만 해당해야 되는데 다가 이제 A에만 해당하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귿.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건 이제 질문지법이죠. 그다음에 A가 실험법이라면은 이게 이제 가에 들어가면은 C가 질문지법이 되는 거고 A가 실험법이니까 B가 이제 뭐야 나오지 않아 면접법이죠. 면접법. 그러면 질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 거는 이제 면접법밖에 없잖아. 그럼 B만 예라 그래야 되는데 나에 들어갈 수 있네요. 디귿이 답이고요. 릴까지 보셔야 돼. 나가 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한대. 그럼 얘는 실험법이죠. 그러면 B가 실험법이잖아. 그 다음에 다가 방법론적 이원론이래. 그러면 A가 면접법이죠. C가 면접법이라니까 틀린 거지. 답은 니은 2번이죠. 22번까지 풀었고요.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수방 ABC 잘 읽으셔야 돼. 갑은 압박 면접이 개인의 긴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땡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직정 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10명을 선정한 뒤 그들에게 십장 박동수 측정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를 착용하게 했대요. 이후 갑은 그들 중 5명을 대상으로는 일반 면접을, 나머지 5명은 압박 면접을 시행한 뒤 자료를 수집했다. 얘는 지금 실험법이죠. 그 다음에 을은 학습 현장에서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되는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땡땡시 소재 각 고등학교의 직전 시행 모의고사 평균 성적을 참고했대. 남이 수집한 걸 참고한 거니까 얘는 일단 문헌연구법이 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직전 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거다. 이건 자기가 수집한 게 아니죠. 얘가 지금 문헌연구법, 실험법이고요. 얘도 문헌연구법이 될 수 있고 성적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와 낮은 고등학교에 각각 방문하여 해당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해당 수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일주일간 수업을 참관했대요. 저희는 참여한 작업이죠. 그러면은 갑은 A와 B에서 A와 B고 얘는 B와 C니까 겹치는 게 이제 문헌연구잖아. 그래서 지금 B가 문헌연구가 되는 거고요. 갑이 A니까 실험법, C가 참여관찰법 이렇게 되죠. 1번 A는 실험법은 원어적 사용적 필수형은 아니죠. 2번 대량의 구조화된 재료는 질문지법인데요. B는 문헌연구법이죠. 3번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 발견에 유리한 거는 이제 양적 연구인데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A는 실험법은 인위적으로 통계 대상에서 특정 변인의 효과를 측정하는 거 맞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B는 조사 대상자의 일상세계에 참여하는 건 참여관찰법이죠. 참여관찰법. 그래서 틀렸습니다. 23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은 지금 A, B, C, D를 각각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일단 사례를 좀 먼저 볼게요. 우리 사례를 보시면은 갑은 운동이 학업 성취도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네모네모 고등학교 1학년 2개의 학급 중 한 학급은 아침 운동을 시키고 다른 학급과의 학업 성취를 비교했대. 그래서 실험법이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한 애들과 심층 대화를 했다. 그래서 얘가 면접법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세모세모 고등학교를 찾아가 사교육을 받거나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밑줄. 그래서 얘가 지금 질문지법이죠. 또한 일부 학생들과 면담 밑줄. 그래서 얘가 면접법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땡땡 중학교의 한 학급에서 2달 동안 참관하며 밑줄. 이것은 참여관찰법이죠. 학생들의 생활을 관찰했는데, 그리고 자유학기제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변화를 파악하고자 미리 제작한 문항 밑줄 쳐봐. 얘는 질문지법이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교사의 평가를 보니까 갑은 모두 옳대요. 그래서 지금 A랑 B가 실험법과 면접법 중에 하나인데, 을은 둘 다 틀렸대.
겹치는 게 B죠. 응? 지금 겹치는 게 또 면접법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면접법이 돼버리면은 을이 하나가 맞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을이 둘 다 틀리려면은 B가 이제 값만 실시한 실험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지금 실험법이고요. 그래서 A가 면접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C는 병이 수집한 질문지법도 되면 안 되고 면접법은 아니죠. 질문지법 말고 나머지 하나인 참여관찰법이 이제 C가 되고요. D가 나머지 하나가 뭐야? 질문지법이죠. 그러면은 C, D가 참 질이 맞으니까 병은 모두 옳게 대답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A는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맞죠? 실험법은 또 아니죠. 디귿 B는 실험법은 양적 자료 맞고 참여관찰법은 질적 자료니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기니 D 4번이고요. 5번 C는 참여관찰법은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 유리한 것은 질문지법이죠. 여기는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답은 4번이고요. 25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지금 엄청 긴데 자수방 5가지를 모든 별로 한 가지씩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배정받은 자수방과 언급한 사례가 일치하는지 이런 걸로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배정을 받는 거죠. 볼게요. 자, 값부터 보시면은 운동에 따른 행복도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200명을 대상으로 운동 시간과 행복 수준을 묻는 문항에 답하겠다. 그래서 얘는 질문지법이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이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6개월간 머무르며 행동과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은 참여관찰법이고요. C. 음악 청취가 암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한 집단은 음악이 있고 다른 집단은 음악이 없게 한 후 평가 문항에 답하게 한 것은 얘는 실험법입니다. 그 다음에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인터넷 동호회 활동하는 노인들과 대화를 통해 비구조화된 질문이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면접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형제도 폐지에 다른 강력 범죄율 변화 정도를 연구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문헌연구법이 되겠고 이걸 좀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파란색을 왜 너가 가져왔어? 그래서 3모둠을 제외하면은 모두 옳지 않게 했대. 그래서 얘는 옳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1모둠은 4모둠이 4모둠은 2모둠이 2모둠은 5모둠 1모둠이 배정받은 사례를 발표했대. 그래서 1모둠은 4모둠이 배정받은 속성을 얘기한 거니까 요거랑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좀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모둠은 2모둠이 배정받은 사례를 발표했대. 4모둠은 4모둠 어디였어? 4모둠은 2모둠이 배정받은 얘가 지금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모둠은 5모둠이 배정받은 속성 그래서 얘가 지금 2모둠은 5모둠이 배정받은 속성 얘가 지금 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는 1이 그러면 5는 1모둠이 배정받은 속성 그래서 얘가 A죠. 그럼 A, B, C, D가 다 나왔네요. 그래서 1번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 수집 활용되는 거 맞습니다. 답은 또 1번이네요. 2번 B는 면접법이 아니라 실험법이 가장 엄격한 통제죠. 3번 대량의 자료는 질문지법이죠. 실험법으로 틀렸고요. 4번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것은 D가 뭐야? 질문지법이 아니라 참여관찰법이고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참여관찰법은 아니죠. 질문지법과 면접법입니다. 그래서 25번에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6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사회조사 유형인데요. 한번 저랑 잘 정리해가면서 풀어봅시다. 연구자 갑은 집단 구성과 친밀감에 교류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가설을 설정했대. 여기에 얘가 미친 영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교류 방식이 미친 영향. 그래서 얘가 지금 종속 변수입니다. 이를 위해 갑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성인 10명을 모집하여 5명씩 A, B 집단으로 구분을 했대요. 내가 요 단원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제발 나 이 사회조사 유형이 오래 걸린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내가 진짜 1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너네는 이렇게 써서 안 풀죠. 나는 써서 풀어요. 나는 써서 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야. 써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왜 나처럼 안 하고 나랑 똑같이 하는데 제가 선생님이랑 똑같이 푸는데 선생님보다 오래 걸려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너처럼 풀 생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푸나요? 이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설 그다음에 실험이 나오면은 그 실험을 대충이라도 도식화를 해놔. 근데 이렇게 풀어야 빨리 푼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는 이거 2분 안에 풀어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형을 항상 2분 안에 풀어. 근데 너네 5분씩 걸린다며. 왜 5분씩 걸리냐고. 나처럼 안 풀어서 그러는 거면서 왜 이거 어떻게 빨리 푸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야 너네가 프랑스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영어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뭐 해결을 해주니? 나처럼 푸는 애들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 윤성훈, 뭐 이지영 이런 사람들 수업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풀이를 따라 할 거면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발 써서 풀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A 집단은 대면 소통만 했대요. 그 다음에 B 집단은 비대면 소통을 했고 이후 갑은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상호 의존성 정도, 그 다음에 시간 경험의 공유 정도를 측정했다. 그래서 이 정도라는 표현은 측정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얘들아. 얘가 지금 친밀감이죠. 얘가 지금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추적적 정의입니다. 그 결과 B 집단에 비해 A 집단이 친밀감이 높다. 친밀감이 높다. 야, 이 정도도 안 써준 것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은퇴가 이게 어려워? 1번 미음은 비읍과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주적적 정의고요. 2번 니은은 뭐 집단이냐? 아니죠? 지금 얘네들은 이제 표본 집단이고요. 그래서 둘 다 실험 집단인 것 같아요. 3번 디귿은 실험 집단, 니은은 방금 얘기했죠? 둘 다 실험 집단이고요. 4번 대면 소통은 비대면 소통에 비해 집단 간 친밀감의 정에 관계를 미칠 것이다. 대면이 친밀감에 지금 정에 영향을 미쳤죠? 대면을 할수록 친밀감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얘는 가설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5번 비대면 소통은 친밀감의 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얘는 봐봐. 친밀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잖아. 높은 것. 그럼 봐봐. 이럴 수가 있어요.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는데 원래는 그 친밀감이 10이었어. 근데 얘네는 대면을 시키고 얘는 비대면을 시켰더니 얘네는 30이 되고 얘네는 17이 됐어. 그럼 얘네가 친밀감이 높아졌죠. 근데 얘네도 높아졌잖아. 그래서 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가 감소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5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6번의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27번 보시면은 갑은 지속적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봉사활동이 독립변인 청소년이 모집단 인성이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검토했대요. 그래서 2차 자료를 수집했고요. 인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정리해보시면은 봉사가 인성에 미치는 요인을 판단했는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관용정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관용정신이죠. 그 다음에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 수준. 얘네를 지금 종속변이는 하위 분류한 거예요. 이게 종속변이 1, 얘가 종속변이 2가 되는 거고.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땡땡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으니까 좀 질문지법 쓴 거야. 그래서 봉사활동의 지속정도, 관용정신정수, 공동체 의식지수를 묻는 문항에 포함되어 관용정신지수와 공동체 의식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대요. 그래서 갑은 봉사활동의 지속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구분한 자료를 분석했는데 관용지수는 봉사활동의 지속성이 높은 애들. 그래서 봐봐, 관용은 지속성이 높은 애들이 지금 몇 점이야? 53점. 중간 애들이 62점. 낮은 애들이 몇 점이야? 80점? 봐봐. 봉사활동을 많이 한 애들이 관용 점수가 낮죠? 그러니까 얘는 기각이죠. 근데 공동체 의식 지수는 지속성이 높은 집단이 79점, 그 다음에 중간 집단이 71점, 낮은 집단이 65점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봉사를 많이 한 애들이, 지속이 높은 애들이 공동체가 높으니까 얘는 수용이죠. 이거 쓰는 거 어려워 얘들아? 안 어렵죠? 1번 기업과 디귿에는 가치 중립이 요구되냐. 연구 주제 선정은 가치 개입이 허용됩니다. 네, 가설 검증은 중립이에요. 니은은 개념의 주적 특정이냐. 니은 보시면은 인성을 두 가지 측면을 나눈 건 개념의 주적 특정이가 아니죠. 그냥 견인의 하위 분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주적 특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 추상적이어서 측정이 불가능한 개념을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나누었대. 어떻게 측정할 건데? 안 되잖아. 그래서 개조정이 아니에요. 3번 리을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에 해당합니다. 리을 보시면은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질문지법 아니야?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도 없고 통제 집단도 없어요. 4번 연구 결과 가설 1은 검증은 됐죠. 우리 가설의 검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용이죠. 가설과 연구 결과가 일치하면 수용이고요. 불일치하면 기각인데 가설의 검증이라는 거는 내가 세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단이 되면 그게 가설이 검증된 거야. 그래서 얘는 가설이 참으로 검증이 된 거고요. 얘는 거짓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기각, 수용은 둘 다 검증된 거예요. 답은 5번이죠. 가설 2가 수용되었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연구자 갑은 전체 근무 시간 중 재택근무 시간의 비중이 직장인의 직장 만족 정도에 미치는 영향. 재택근무 시간의 비중이 독립변인, 그다음에 직장인 이제 모집단, 얘가 종속변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써줄게. 재택근무가 얘가 직장 만족도. 그래서 갑은 가설을 설정한 뒤 IT 기업 직원 중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밑줄, 얘가 질문지법입니다. 질문 내용에는 재택근무의 시간 비중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 그래서 얘가 지금 종속변수 1이고요. 직장 동료와의 친밀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대요. 그래서 얘가 종속변수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와 직장 동료의 친밀도는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 그래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갑은 재택근무 시간이 높을수록 재택근무 시간이 높을수록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는 높아진대. 그래서 업무 만족도가 높아진 거죠. 근데 직장 동료가 아니라 동료죠, 동료. 동료와의 친밀도는 하락했대요. 친밀도는 하락했다. 그래서 갑은 가설을 모두 수용했대요. 그러면은 이게 둘 다 수용이 됐다는 거는 가설 1이 재택근무할수록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번이 재택근무할수록 친밀도는 낮아질 것이다. 겠죠?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모집단 맞고요. 디귿은 IT 기업 직원이 아니라 걔네 중 500명이 표본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리을 미음은 둘 다 니은에 대한 조작 측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답일 수 있어요. 디귿 재택근무 시간의 비중은 업무 처리 과정 만족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의는 비례잖아. 그래서 얘가 높을수록 업무 처리가 높을 것이다는 비읍, 가설이 될 수 있냐. 그죠? 이게 수용됐으니까 디귿은 답이 될 수 있고요. 업무 처리 과정의 만족도와 직장 동료의 친밀도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가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네는 각각 종속변수 1, 종속변수 2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2번이죠. 28번은 이렇게 보고요. 29번 넘어갈게요. 연구자 갑은 A국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에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과 최근 1년의 투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얘도 좀 보시면은 정치 효능감에 수강 경험과 투표 경험. 그래서 얘는 지금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거죠. 수강 경험과 그다음에 투표 경험이 각각 정치적 효능감, 정효라고 쓸게요.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했는데 갑은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수강을 하면은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투표를 한 애들이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정의 관계로 가설을 세운 거거든. 그 다음에 정치적 효능감 지수로 측정을 했는데 A국 땡땡시 거주민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좁아 1000명을 대상으로 얘네가 지금 표본이고요. 구조화된 질문지라고 했기 때문에 갑은 질문지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의 유무 있냐 없냐는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투표 유무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독립변인, 종속변인 다 나타났고요. 분석 결과 정치적 효능감 지수의 평균 점수는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과 최근 1년의 투표 경험이 모두 있는 응답자 집단에서는 4점이죠. 봐봐. 이거 이제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수용이 아니라 수강. 그러면 둘 다 있는 애들은 4점이죠. 그 다음에 정치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과 투표 경험이 모두 없는 애들은 2.1점이래요. 근데 정치 관련 수업은 있으나 투표 경험이 없으면 3.4. 수강에서 투표가 있으니까 3.4. 그 다음에 수강 경험은 없으나 투표 경험이 있는 애들은 3.0이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했대요. 자, 기억부터 볼게. 기억은 종속 변수냐, 효능감은 종속 변수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투표 경험과 수강 경험은 독립 변수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갑은 종속 변수만 했냐? 아니죠. 둘 다 했다 그랬고요. 디귿 갑은 2차 자료를 수집했냐? 2차 자료를 수집했나요? 어디서 내가 빼먹은 것 같은데.
있는 국민이 그렇지 않아요. 최근 1년간 투표한 국민이 그것을 가장 수행했으며 효능감은 혈감지수 참가자 구조한 질문을 통해 이렇게 실시한 뒤 유무를 4개 시간을 나눠 결과를 분석하였다. 2차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답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기억밖에 없고요. 일단 릴까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 비읍에는 자 비읍 보시면은 가설을 검증했죠. 그래서 릴과 미음이 수용이 되냐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좀 이렇게 이 수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 같은데 투표를 한 집단과 안 한 집단이 지금 인구수가 동일한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한 집단에서는 3점에서 4.2점 사이가 나올 거고 안 한 집단은 2.1에서 3.4 사이로 점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겹치는 범위가 있잖아. 겹치는 범위. 그래서 투표가 실제로 효능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수강 여부도 지금 4점이랑 3.4의 평균 어딘가에 있겠죠? 3.4부터 4.2 그럼 얘는 2.1부터 3.0이죠. 여기가 지금 x죠, x. 그러면은 이 수강은 확실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네요. 왜냐면은 얘네가 어디에 있어도 점수가 높잖아. 그래서 그거 세울 가설은 하나만 수용됐죠. 그래서 지금 이 수강과 관련된 릴만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인데 이선지는 진짜 좋아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 개념의 수정적 정의에 대해서 이 있냐 없냐는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어딨어? 5점 만점 효능감 지수. 이게 지금 종속변이에 대한 개념의 수정이고 이게 지금 독립변이에 대한 각각의 개념의 주적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답은 1번으로 되어 있을 텐데 답은 틀린 거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미음이 기각되는 과정 그다음에 리을이 수용되는 과정. 그래서 이걸 실제로 표로 그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강 한 집단의 효능감 점수의 평균은 3.2에서 4.2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얘는 2.1에서 3.0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크니까 수강은 정치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는데 얘는 3.0과 4.2 사이 2.1과 3.4 사이이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가 있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30번으로 넘어갈게요. 30번. 자, 그러면 30번 보시면은 갑은 권위자의 유형에 따른 개인의 복종 수준의 변화. 권위자의 유형이 독립변이인 개인의 복종 수준이 종속변이 되는 건데 갑은 직장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직장인 90명을 모집한 얘네가 표본이죠. 이들을 무작위로 A, B, C 집단으로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후 갑은 이 세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다른 애들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작을 가하라는 내용의 과제를 줬대. 그 다음에 A 집단은 어떤 처치를 해줬냐면은 권위자를 심리상담학자를 권위자로 배정했죠. 그래서 전문가형 권위자예요. 네, B는 군복 차림의 군인을 권위자로 배치해서 이거는 압박감을 바탕으로 한 위협적이래요. 얘는 압박형 권위자고요. 네, C는 캐주얼한 복장의 남성을 권위자로 하는 거라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친근형 권위자래요. 실험 결과 최대 전기 자극 단계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실험이었죠. 아니 실험이 아니라 복종이었죠. 복종. 그래서 얼마나 이제 복종했는지를 본 거야.
복종 비율을 해석해야 되는데 A 집단이 65%, 그다음에 B 집단이 80%, 그다음에 C 집단이 40%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실험에 따른 정서적 불안 정도는 사실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서 불안 정도는 A 집단이 가장 낮았대. 그다음에 C 집단이 중간, 그다음에 B 집단이 가장 컸나봐요. 그래서 가설을 모두 수용했다 했는데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이 설문조사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사전검사 아니고요. 2번 A, B, C는 실험 집단이냐? 그래서 얘네는 실험 집단이 맞는데요. 이 다른 참가자들은 통제 집단은 아니고 이런 걸 조력자라 그러니 조력자. 또 통제 집단도 표본의 일부여야 돼. 표본이 더 큰 개념이거든. 근데 얘네는 니은은 표본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죠. 3번 디귿과 리을은 모두 개념의 조작적 정의냐. 그래서 지금 리을을 보시면은 불안의 정도까지 있어야지 이제 개념 조작적 정의고요. 4번 전문성은 복종 수준의 강약 영향, 친밀감보다 전문성은 친밀감보다 강약 영향을 미쳤죠. 40, 65니까 전문성이 65, 친밀감이 40이었으니까 65가 40보다 강한 영향, 압박감은 80이죠. 80보다는 약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권위자의 유형은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대소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에 사회조사의 유형을 풀어나가는 게 좀 어려웠을 텐데 사회조사의 유형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많이 써보고 스스로 정리할 줄 아는 애들이 빨리 푼다. 빨리 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 방법을 따라 하셔라 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요. 난이도가 꽤 상당하네요. 우리 사회조사 유형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